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단원 국어의 문법 요소 중 마지막 피동 표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서 264쪽, 학습지 13쪽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배울 피동 표현. 자, 글자 뜻을 먼저 살펴본다면 피는 입을 피라고 해서 어떤 행동을 당하다, 움직일 동. 그래서 피동이라는 것은 어떤 동작을 당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교과서 264쪽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붕어빵 장수 아저씨가 내가 오늘 붕어빵을 100개나 팔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본인이 스스로 붕어빵을 100개를 팔았다 라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 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오른쪽 문장을 본다면 오늘 붕어빵이 100개나 팔렸어 라고 붕어빵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팔림을 당한 거죠. 자, 붕어빵을 주어로 설정해서 붕어빵이 팔림을 당했다라는 의미로 문장을 서술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은 사실관계는 같죠. 이 붕어빵 장수 아저씨가 붕어빵을 100개를 팔았다라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앞의 문장의 주어는 나라고 행위의 주체가 주어가 되었고 오른쪽의 문장은 행위의 대상, 팔리는 행위의 대상이 주어가 되어서 문장이 서술되었죠. 자, 이렇게 행위의 주체가 주어가 되는 문장을 우리는 능동문, 그리고 행위의 대상이 주어가 되는 문장을 비동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함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을 표현하는 국어의 문법 요소이다. 자, 주어의 입장에서 그 동작을 당한다 혹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 힘으로 움직이는 행위의 주체가 주어인 문장을 능동문이라 한다. 이와 달리 피동문은 행위의 주체가 아닌 행위의 대상이 주어가 된다. 위의 만화에서 내가 오늘 붕어빵을 100개나 팔았어 라는 문장은 파는 주체이자 주어인 나에 초점을 둔 능동문이다. 한편 오늘 붕어빵이 100개나 팔렸어 라는 문장은 파는 대상인 붕어빵에 초점을 두어 표현한 피동문이다. 네, 방금 설명했듯이 팔다라는 행동, 그것을 하는 주체가 주어가 되면 그것을 능동문이라 하고 판다라는 행위의 대상은 붕어빵이죠. 그 붕어빵이 주어가 되는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런 능동문과 피동문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왼쪽의 자료실 함께 보겠습니다. 능동문의 주어 목적어는 피동문에서 각각 부사어 주어로 바뀐다. 또한 능동문의 서술어는 능동사인데 피동문에서는 피동사로 바뀐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예문을 통해서 우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잡다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문장이 서술되어 있는데요. 형이 물고기를 잡았다. 자, 이 잡다를 한 행위의 주체가 형이죠. 형이 누구를? 물고기를. 자, 행위의 대상인 물고기가 목적어가 되고 자, 잡다라는 능동사가 서술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점을 바꾸어서 이 잡힌 물고기, 그러니까 행위의 대상을 주어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물고기가 형에게, 누구에게 이런 것을 부사어라고 하죠. 잡히다라는 서술어가
피동사가 서술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행위의 주체가 주어가 된 문장을 우리는 능동문이라 하였고, 행위의 대상이 주어가 된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던 설명처럼 능동문에서의 주어가 피동문에서는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에서의 목적어가 피동문에서 주어가 된다. 그리고 서술어 능동사는 피동사로 바뀐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살펴보았듯이 능동문과 피동문 변화하는 것을 방금 읽었던 예문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능동문. 내가 오늘 붕어빵을 100개나 팔았어. 자, 내가 주어가 되고 붕어빵을 일이 목적어, 그리고 팔았어 라는 능동사가 서술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동문. 자, 능동문의 문장 성분이 피동문에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자, 붕어빵이 목적어가 주어로 설정되었고 100개나 팔렸어 라는 피동사가 서술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네, 이 문장에서 나로 인해 혹은 나에게 라는 부사어가 지금 생략된 거죠. 자, 이렇게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네, 피동문을 이렇게 만들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피동전미사 이히리기 혹은 되다를 붙여서 피동사를 만들거나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아지다, 어지다 혹은 게되다를 붙여서 피동문을 만듭니다. 자, 피동문의 실현 방법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문을 한번 살펴본다면 그의 마지막 득점이 경기의 승부를 뒤집었다. 자, 우리 문장 성분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득점, 주어가 되죠. 무엇을? 경기의 승부를 이라는 목적어. 그리고 뒤집었다. 자, 엇이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붙었지만 뒤집다라는 능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행위의 대상을 주어로 설정해서 피동문을 만들어 본다면 경기의 승부가 그의 마지막 득점으로, 자, 이 수단으로, 자, 부사어가 되죠. 뒤집혔다. 뒤집다라는 능동사에 히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피동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습지를 같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지 13쪽 펼쳐주세요. 네, 이렇게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능동사 어근에 피동의 전미사 이히릭이 되다를 붙이는 방법.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짧은 비동 혹은 파생적 비동이라고 합니다. 전미사를 통해서 새로운 단어를 파생한다. 피동사를 파생해서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 이 부분 함께 읽어볼게요. 국어에서 피동사가 있는 능동사보다 피동사가 없는 능동사가 훨씬 많다. 즉, 보다, 보이다, 잡다, 잡히다, 듣다, 들리다와 같이 피동사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지만 얻다, 얻히다, 만나다, 만나히다처럼 피동사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까닭에 이히리기는 전미사로 취급되며 이것이 붙어서 만들어진 비동사는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어 모두 사전에 등재된다. 그래서 이렇게 전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비동사 하나의 단어가 된다. 그래서 이런 전미사를 붙이는 비동의 방법을 파생적 비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피동의 전미사가 어떠한 능동사와 결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철수가 책을 보다. 자, 이것을 피동사로 바꾸면 책이 철수에게 보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는 보다, 보이다. 놓다, 놓이다. 쓰다, 쓰이다. 꺾다, 꺾이다. 이런 단어들에 붙을 수 있습니다. 희는 닫다, 닫히다. 잡다, 잡히다. 읽다, 읽히다. 먹다, 먹히다. 자, 토끼가 풀을 먹다 라는 문장을 풀이 토끼에게 먹히다. 이렇게 비동문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리의 경우에는 잘리다, 팔리다, 들리다, 풀리다. 예문을 만들어 본다면 영희가 문제를 풀다 라는 능동사를 문제가 영희에게 풀리다 이렇게 비동사로 바꿔 볼 수 있겠죠. 자, 기입니다. 기는 감다, 감기다. 테이프가 감기다. 안기다. 웃기다. 이런 단어들에 붙을 수 있겠고요. 자, 되다. 되다의 경우에는 형성되다. 연결되다. 이런 단어들에 붙을 수 있습니다. 보통 형성하다, 체포하다, 연결하다 가 능동사인데 하다 대신에 되다를 붙이면 비동사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능동사 어근에 아지다, 어지다, 게되다를 붙여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라서 긴 비동 혹은 통사적 비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구체적인 예문을 살펴본다면 자, 만지다에 이제 어지다가 붙어서 만져지다. 지키다, 지켜지다. 느끼다, 느껴지다. 받다, 받아지다. 이루다, 이루어지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예문을 한번 본다면 철수가 꿈을 이루다 라는 능동문을 꿈이 철수에 의해 이루어지다 라는 비동문으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자, 게되다의 경우에는 가게 되다, 가다에 가게 되다 이런 이제 피동의 형태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피동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그럼 다시 교과서 264쪽으로 돌아가서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피동 표현을 쓸 때 피동사에 아지다, 어지다나 게되다를 또 붙여서 이중 피동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또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는 능동 표현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자, 이미 피동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능동사의 어근에 피동의 전미사 이히 리기 가 붙어서 피동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아지다 어지다 게대다를 또 붙인다 라는 거는 두 번 피동을 하는 것이니까 잘못된 표현이다. 그래서 둘 중에 피동의 전미사만 쓰던지 이 통사적 피동 둘 중에 하나만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외국어 번역체처럼 불필요한 피동문은 사용하지 않고 능동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습지 다시 보겠습니다. 학습지를 통해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중 피동. 피동이 이중으로 실현된 것으로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했죠. 자, 예문을 본다면 그 집이 사람들에게 헐려졌다. 이런 표현 자주 하는데, 자, 헐려졌다를 분석을 해보면 헐다라는 능동사의 어근에 리라는 피동의 전미사가 이미 붙어서 헐리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다시 어지다라는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 붙었죠.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중으로 피동을 만들고 있으니까 둘 중 하나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슷하게 보여지다. 이것도 보다라는 어근에 이라는 피동의 전미사, 여기에 어지다라는 표현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와 어지다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보이다로 바꿔야겠죠. 자, 잡혀지다의 경우에 잡다라는 어근에 라는 피동의 전미사 그리고 어지라는 피동의 표현이 또 이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친다면 잡히다로 고쳐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되어지다라는 표현. 되라는 피동의 전미사에 어지라는 피동의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만 사용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피동 표현은 국어의 피동 표현은 그 자체로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영어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 많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예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소음으로 피해가 크다. 자, 발생하다라는 동사에 되다라는 전미사가 붙었죠. 그런데 굳이 발생된이라고 할 필요 없이 발생한 소음이라고 해도 충분하므로 능동 표현인 발생한으로 바꿔야 합니다. 소풍의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자, 되다를 붙여서 피동의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능동으로 표현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소풍의 날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능동의 표현이 좀 더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교과서 265쪽 학습활동을 함께 보면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6번. 다음 문장을 피동문으로 바꿔 써보자. 자, 피동문은 주어가 행위의 대상이 되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능동문에서 문장 성분을 분석해서 행위의 대상을 주어로 바꾸어 보면 되겠죠. 경찰이 도망치던 도둑을 잡았다. 경찰이 도망치던 도둑을 잡았다. 자, 우리 목적어를
주어로, 주어를 부사어로. 자, 서술어는 비동사로 바꾸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문장을 피동문을 바꿔보면 되겠죠. 잡혔다라는 피동사는 잡다라는 어근에 히라는 피동의 전미사, 그리고 과거 시제 선어 말어미 그리고 종결 어미 어말어미 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입니다. 네, 오른쪽 문장. 그는 새로운 이론을 입증하였다. 자, 피동문으로 바꿔본다면 목적어가 주어가 되어서 새로운 이론이 그에게 입증되었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입증되었다라는 동사는 입증하다라는 어간에 되다라는 비동의 전미사, 그리고 과거 시제 선어 말어미 어말어미 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동사입니다. 네, 활동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국어에서 피동 표현의 사용이 늘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이 영어 번역 2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영어의 특성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그 특성이 국어 사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한국어 문장은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워 문장의 첫머리에 서술의 대상이 와도 능동 표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문장의 첫머리에 오는 성분은 주어여야 하므로 같은 상황에서 서술어를 피동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영어 문장을 직역하면 불필요한 피동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에 익숙해지면 정작 피동 표현을 써야 할 때 이중 피동 표현을 쓰게 된다. 그래야만 피동 표현이 강조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 위의 예문을 통해서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문장.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다. 자, 허균이라는 서술의 주체. 홍길동전을, 자, 서술의 대상이죠. 지었다라는 능동사. 능동 표현입니다. 기본적인 능동 표현, 능동문. 자, 그런데 이 서술의 대상인 홍길동전을 주어로 설정해 봅시다. 홍길동전은 허균이 지었다. 이렇게 서술의 대상이 문장의 주어가 되어도 한국어 문장에서는 이러한 능동 표현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경우에는 서술의 대상이 주어가 된다면 이것은 피동 표현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번역을 하면서 홍길동전은 허균에 의해 지어졌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하니까 이러한 습관이 국어 사용에도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충분히 홍길동전은 허균이 지었다라는 능동 표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영어 번역 2의 영향으로 홍길동전은 허균에 의해 지어졌다라고 불필요한 피동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불필요하니까 굳이 피동 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예로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인 잊힐 권리는 흔히 이중피동 표현인 잊혀질 권리로 잘못 쓰인다. 자, 이 경우에도 있다라는 어근에 he라는 피동의 전미사 그리고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 두 가지가 사용되어서 이중피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중피동은 하나만 써야겠죠. 그래서 잊힐 권리라고 쓰는 게 올바른 표현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 문장에 쓰인 이중피동 표현을 올바른 피동 표현으로 바꿔보자. 결국 피동을 한 번만 쓴 문장으로 바꾸어라 라는 뜻입니다. 내 얼굴이 찍혀진 사진을 보았다. 자, 찍혀진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찍다라는 어근에 he라는 피동의 전미사 그리고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 그리고 현재 시제 어말어미인 니은 그리고 어말어미 다가 붙은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he와 어지다 피동이 두 번 사용되었네요. 그래서 올바르게 고친다면 내 얼굴이 찍힌 사진을 보았다 라고 고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유적지에서 많은 유물이 발굴되어졌다. 자, 이것도 분석을 해보면 발굴하다라는 어근에 되다라는 피동의 전미사 여기에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 그리고 과거 시제의 선어말어미 그리고 어말어미 다. 자, 지금 되다와 어지다 두 번이 사용되었죠.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서 유적지에서 많은 유물이 발굴되었다로 바꾸어야 올바른 피동 표현입니다. 네, 2번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피동 표현을 사용한 예를 찾아 바르게 고쳐보자. 네, 선생님이 예문 3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자, 어디가 잘못됐는지 살펴볼게요. 종이가 찢겨졌다. 자, 찢다의 기라는 피동의 전미사 그리고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죠. 그래서 결국 이중 피동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고친다면 종이가 찢겼다 혹은 찢어졌다 라고 해서 피동의 전미사 기나 어지다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일이 잘 마무리되어졌다. 자, 지금 되다와 어지다 두 번 사용되었네요. 그래서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로 고쳐야겠죠. 세 번째,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 자, 이것도 믿다의 기라는 피동의 전미사 그리고 어지다 두 개가 붙어서 이중 피동입니다. 올바르게 고친다면 그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혹은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피동 표현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네, 교과서 학습활동을 통해서 피동 표현 내용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학습지 14쪽, 15쪽은 피동 표현에 관한 문제이고요. 학습지 16쪽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문법 표현에 대한 종합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세 바닥 오늘의 숙제입니다. 첨부 파일에 정답과 해설 같이 올려두었으니 문제 풀고 채점해서 자기가 틀린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까지 다 해오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다음 대면 수업 시간에 학습지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채점해서 틀린 문제
풀이 한 내용까지 검사를 하겠습니다. 채점되어 있지 않으면 도장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채점해서 공부까지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동표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해서 조금 수업 내용이 많았을 수도 있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영상 돌려보면서 천천히 완벽하게 이해를 해보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